윤리적인 기준들. 일반적으로 말해 코칭 윤리와 기준들은 가치에 기반을 두고 능력, 온전함, 전문성, 그리고 고객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다룹니다. 솔크와 위록은 원칙들이 윤리 규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코드들은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코치들을 윤리 기준의 경계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며 감독 기관 내에서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합니다. 또한 고객들을 비윤리적인 코칭으로부터 다소 제한적이나마 보호할 수 있으며 코치들의 직업적인 준비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 규정은 코칭하는 것을 더 드러나도록 하고 감독 기관이 집행할 때 그와 같은 코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로우는 윤리적인 생각과 원칙들은 대체로 많은 직업군에서 자체적인 규정의 형태로 담겨 있다라고 썼습니다. 위험한 코칭 관행으로부터 고객과 대중을 보호하는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들은 고객의 이익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며 고객을 보호하고 경계를 관리하고 갈등을 관리합니다. 로는 코칭 심리학자들을 예로 들어 그들의 윤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해를 끼침이 없이 고객과 그들의 조직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비밀 보장을 준수하고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코칭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우리의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들의 성과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책임을 지며 코칭 심리학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인지한다. 1994년부터 국제 전문 개인 코치 협회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같은 분야를 관리하도록 해서 윤리와 규정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습니다. 1995년 발족과 함께 전문 개인 코치 협회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하는 윤리 규정을 회원들이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범주는 고객 보호, 이해 갈등, 개인적 이익, 비밀 보장, 정확한 표현, 코칭의 접근, 코칭 고객이 없을 때, 모든 코치의 존중, 그리고 윤리 규정 위반 등을 포함합니다. 브리즈 카라일은 우리는 시스템을 재창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적 자원 관리 연구회와 그 밖에 성공적인 인적 자원 조직들을 방문했고 그곳의 윤리 규정과 규율을 조사했다라고 말합니다. 1997년에 ICF 윤리 서약이 만들어졌는데 다음과 같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치, 고객 계약을 존중하고 코치의 한계, 이해 갈등, 비밀 보장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표하고 건설적이며 코칭이 가능해야 하고 전문적이어야 하고 직업적 거리를 유지하고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후반에 ICF는 1998년 ICF와 합병하기 이전에 PPCA에 의해 개발된 자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임에 따르면 우리 ICF보다 더 나은 것들이 PPCA에 있다. 전체적인 윤리와 인증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헤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동의했습니다. ICF는 그들의 윤리와 규정의 대부분을 PPCA로부터 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998년 8월에 인허된 ICF의 윤리 지침은 코칭 관계와 계약과 고객의 보호와 비밀 보장, 이해 갈등과 추천 및 종료, 도덕적인 위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에 공개된 ICF의 개정된 윤리 코드는 코칭 철학과 정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윤리적인 서약과 18개의 행동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윤리 규정과 맞아떨어지는 핵심 역량의 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패트릭 윌리엄스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콜로라도주의 심리치료의 넓은 정의 안에 코칭을 포함시키는 법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윌리엄스는 북아메리카의 주요 전문 코칭 협회들의 지원 아래 콜로라도 코치연합 구성원들의 노력이 18개월 후인 2005년에 입법기관의 관리로부터 코칭을 면제시키도록 법을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2009년에 이스라엘 정부 관리들은 고객의 보호를 위해 코칭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많은 직업적인 코치협회들은 그들의 첫 번째 윤리 규정을 발표했고 그들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윤리 규정들을 재정비했습니다. 예컨대 ICF는 2002년 7월에 그들의 윤리 규정을 재정비하여 철학과 코칭의 정의에 대해 더 한층 명확하게 했으며 ICF 구성원으로서의 선언과 코치로서 가져야 할 윤리 기준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ICF는 그들의 윤리 규정을 2003년 3월에 다시 한번 재정비했으며 4가지 분야에서 윤리적인 행동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객과의 전문적인 행동, 비밀 준수, 사생활 보호, 그리고 이해 갈등이 그 4가지 분야입니다. 국제 비즈니스 코치협회 WABC의 전신인 NABC는 1999년 11월에 자발적인 회원들의 윤리와 규정을 발표했으며 2003년 10월 자문위원단의 재검토 후에 2003년 10월 WABC가 다시 이를 재발표했습니다. 국제 코치협회인 IAC는 그들의 윤리적인 원칙과 규정을 2003년 2월에 발표했습니다. 바바라 마크에 따르면 실제적인 윤리 규정 자체의 기초는 미국 심리학회 APA의 윤리 규정에 기초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006년 6월에 IAC 규정은 재정비되었으며 다른 코치협회들의 윤리 규정과 좀 더 밀접하게 정렬되었습니다. 코치협회의 AC의 윤리와 코칭의 규정은 2003년 4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비슷한 형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유럽 멘토링 코칭위원회 EMCC는 그들의 윤리 규정을 채택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코칭과 멘토링 조직들과 상의를 한 이후에 개발이 되었고 고용국가훈련기관 ENTO, 국제코치연맹 ICF, 영국 코치협회 EMCC의 작업들로부터 많은 부분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코칭 연구소 ECI는 그들의 규정을 2005년 3월에 발표했으며 전문 경영인 코칭 및 슈퍼비전 협회 APECS는 그들의 규정을 2006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는 7개의 직업적인 코칭 협회들은 각각 윤리적인 불만과 위반을 다루기 위한 상세한 불만 제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규정 구조는 다를지라도 그들 중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즉, 원칙과 철학, 자격 요건, 고객의 이익 인지, 고객과의 합의 존중, 비밀 유지, 비차별성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이에 덧붙여 고객의 권리와 존엄, 직업에 대한 긍정성을 반영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유지하는 것 등이 7개의 규정 중 6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규정 속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APECS 규정을 예로 들면 ECI 규정은 문화, 지역, 그리고 언어의 차이를 깨닫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한 반면 APECS 규정에는 차이점에 대해 알아차리고 민감함을 유지하는 것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에게 불공정한 차별적 행위에 무의식적으로 참여하거나 간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EMCC 규정은 약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C 규정은 문화나 종교, 성이나 인종 사안에 대해 예민하기를 주의시키고 있는 반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AC 규정 또한 회원들에게 문화나 개인이나 역할의 차이점을 깨닫고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WABC 규정은 회원들에게 성적이거나 인종적이거나 어떤 다른 형태의 차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피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나 동료나 상사와 모욕감을 주거나 부적절한 관계도 피하도록 충고했습니다. ICF 규정은 최종적으로 코치들이 반드시 사람들을 독립적이고 평등한 존재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성적인 행동 금지에 대해 WABC, ICF, IAC, ECI, EMCC 규정들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APECS 규정은
고객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좀 더 일반적인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씨는 코치들에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이중적인 관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전문 코치협회의 윤리 규정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유럽 전문 코칭협회는 슈퍼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MCC와 APECS는 전문기관에 슈퍼비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AC는 코치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의 업무를 위해 컨설팅적인 지원을 받도록 기대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ECI 규정은 직접적으로 슈퍼비전을 언급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코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니터하고 고객과 다른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북아메리카는 어느 협회도 슈퍼비전을 요구하거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IAC 규정은 하부 단위에서의 슈퍼비전을 언급하고 ICF 규정은 코치가 그들의 학생이나 다른 코치들을 훈련시키거나 슈퍼비전을 할 때 ICF 윤리 규정에 적절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WABC는 슈퍼비전의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그들의 규정에도 이것과 연관된 것은 없습니다. 직업적인 개발을 계속하는 것 또한 두 대륙의 협회들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세 개의 유럽 기관에 언급되어 있지만 어떤 북유럽의 기관의 윤리 규정에도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유럽의 협회 중에서도 AC의 윤리 규정은 독특한데요. 코치들은 매년 최소한 30시간의 지속적, 직업적 개발을 1월이나 실제 코칭 측면에서 수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PECS의 규정은 코치들이 직업적인 지식과 전문성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EMCC의 규정은 코치들이 적절한 훈련과 적합한 직업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여 그들의 역량 수준을 개발하고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CI의 규정 또한 적절한 훈련과 적합한 지속적 직업적 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IAC는 코치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에서 역량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WABC와 ICF의 윤리 규정은 이러한 주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자격을 갱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속적인 훈련을 자격 요구 사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코치의 개인적인 제한과 관련된 규제들이 있습니다. APECS의 규정을 예로 들면 스스로 살펴야 하는 코치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C의 규정은 코치들이 그들 스스로의 건강과 코칭을 하기 위한 체력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I의 규정은 코치들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체력을 점검하고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IAC는 코치들에게 그들의 특별한 역량과 한계점에 대해 인식하도록 충고하고 있으며 코치와 고객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음을 인식하도록 충고하고 있습니다. ICF 규정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코칭 수행을 약화시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슈들을 인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WABC나 EMCC 모두 이러한 주제는 그들의 규정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APECS 윤리 규정의 독특한 점은 공평성과 정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윤리적인 생각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기초 원칙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서 코치들이 반응적인 접근을 보이기보다는 선제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려운 점들이 생겼을 때 코치는 후원자나 해결할 능력이 있는 상부에 문제를 공개할 준비를 해야 하며 고객이 반드시 그와 같은 문제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EMCC, ICF와 IAC는 비슷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단지 코치가 적절한 책임 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의 갈등은 다른 주제로서 EMCC, ECI, IAC,
ICF 규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APECS는 없습니다. 대신 APECS에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성과 정의를 말하고 있으며 양질의 높은 수준의 건강한 관계를 확립하도록 헌신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의 행복에 유익한 것을 하도록 하고 다른 어느 한쪽도 해로운 것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C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치들에게 이중적인 관계의 영향에 대해 고려할 것을 묻습니다. WABC는 이러한 주제들을 묻지 않습니다. 코칭 시장에서의 윤리 규정 발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수렴 과정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칭 시장이 단일한 윤리 규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동의할 때까지는 문화와 초점 그리고 배경 철학 등에 따라 약간씩의 다른 차이점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인 규정이 언젠가 만들어질 때까지 당분간은 코치 각자가 어떤 형태이든 윤리적인 행동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윤리와 기준은 코칭에서와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고객층의 차이에 있습니다. 도로시 시미노비치에 따르면 치료 상태에 있는 고객은 완전히 기능적이지 않고 따라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로는 이에 동의하면서 코칭 심리학은 상담이나 치료와 다른 행위이고 우리의 직업적인 역량 속에서 다른 태도와 지식과 기술, 윤리적인 생각들을 요구한다라고 썼습니다. 코칭 심리학에서의 윤리적인 원칙들에 관해 로가 서술한 것은 코칭과 코칭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학 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로는 윤리적인 행위의 규정에 있어 코칭 심리학자들이 다음의 것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고객과 그들의 소속기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것, 비밀 유지를 지키는 것,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것, 선택지를 알려주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고객의 성과와 행복을 증지시킬 책임을 지는 것, 코칭 심리학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인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들은 물론 거의 모든 직업적인 코치 협회의 것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인사 담당이나 훈련 조직 개발에서도 윤리 규정은 존재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개인들의 참여를 촉진합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1981년에 OD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2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600명 이상이 참여했는데요. 그 과정은 조직과 인간 시스템 개발에 있어 전문가들의 가치와 윤리에 관한 선언서를 공통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고 주석이 달린 선언서와 신조, 크레도 요약본도 만들어졌습니다. 크레도 신조와 주석이 달린 선언서는 딕 베카드와 밥 텐넨바움을 포함한 몇몇 OD 리더들이 보증했습니다. 1996년 7월에 채택된 크레도 신조는 행동을 안내하는 핵심 가치와 원칙들의 세트를 그룹화한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존중과 포용, 협력, 진정성, 자기성찰, 그리고 자율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칭에서 사용되는 것들과 유사하게 OD 기준은 컨설턴트의 기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서투름, 데이터의 잘못된 사용, 결탁으로 인한 강권,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약속, 이해관계에 대한 속임수나 갈등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력관리협회인 SHRM 또한 핵심적인 원칙과 의지, 지침으로 구성된 윤리적이고 직업적인 기준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규정 조항들은 직업적인 책임, 직업적인 개발, 윤리적인 리더십, 공정성, 정의, 이해 갈등, 그리고 정보의 사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IAPPC는 SHRM의 규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